자, 시정 잡주 들어갑니다. 의도치 않게 생겨난 코너.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기대주야 기대주. 우리 한번 그냥 딱 방송 이름을 이걸로 바꿀까? 시정 잡대 49회나 했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쉬었고 지지난주에 HLB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네네.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랬는데 지지난주 이후서부터 살짝 분위기가 바뀌어. 그러니까 지난주서부터 분위기가 바뀐 게 여러 인터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인터뷰가 한 크게 보면은 2개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대 무슨 약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FDA에서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야. 오랜 기간. 근데 그 사람이 대한 무슨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온 게 그때 HLB에서 이제 그 금감원에서는 허위 공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기사가 기사로 흘러나오면서 폭락을 맞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HLB는 그 회장이 우리는 허위 공시를 낸 적은 없다. 그리고 뭐 3천 쪽에 달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속 소명을 하고 우리는 그 당당하고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서울대 교수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터뷰를 보면 프리 NDA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기서 페일이라고 나온다 치더라도 이게 신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으로서 작동할 수가 없는데 왜 그게 그런 식으로 판가름이 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그 프리 NDA에서 한 다음에 걔네들이 어떤 자료를 더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제시를 해라라고 하면 그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드는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그 자료 데이터를 모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크게 이제 4가지 지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OS 뭐 1차 지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더 오래 사냐, 생명 유지가 얼마만큼 더 오래 되냐라는 게 있고 PFS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게 이제 그 암이 더 확장 안 되고 그대로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임상 데이터가 있고 보니까 ORR이 있고 뭐 DCR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 교수의 말에 의하면 1차 지표 그 생명 연장되는 게 적다 할지라도 나머지 2번, 3번, 4번 데이터가 우수하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무슨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라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속 승인이라는 게 있다네. 가속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2번, 3번, 4번 데이터가 훌륭하다라고 하면 그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신약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물론 또한 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시판 허가가 날 수가 있어. 다만 그 회사는 1차 지표가 미달이 됐으니까 그 1차 지표가 계속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를 하면서 1차 지표에 대한 건 계속 또 추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1차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로서 입증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오리지널로 이제 패스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해봤는데 1차 지표에서는 역시나 유의미한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판매 허가 취소가 된다라고 하네. 그래서 그렇게 가속 승인을 받아서 1차 지표를 유의미한 그 데이터를 집계해서 제시한 경우는 다시 이렇게 신약 허가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나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혜영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FDA에서 이 약물 무슨 허가 관련해서 오랜 동안 그쪽에서 근무를 했고 부국장까지 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언론이 그 서면 질의를 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이 박사도 얘기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서울대 무슨 교수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프리 NDA 같은 경우가 그거를 뭐 신약 허가를 취소한다 그런 거를 결정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 HLB에서 그 회장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서면 제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대면 미팅을 하게 되는데 대면 미팅 때 그쪽에서 이런 거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회사들은 다시 그쪽에서 지시한 자료들을 다시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가속 승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그 신약 허가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가부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전략인 거지 회사에서는. 다만 그 프리 NDA 전에 아예 FDA한테 우리는 이런 걸로 신약 허가를 내기 위해서 개발을 할 건데 어떤 방향성으로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해서 아예 사전서부터 FDA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걔네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네. 자, 그런 인터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주가는 지난주서부터 살짝 반등을 해. 그러면서 이번 주에 많이 반등을 했어. 그래서 그때 떨어진 게 9만 몇천 원짜리가 6만 원까지 떨어진 게 어제 종가로 8만 원까지 올라왔어. 다 올라갔네? 아직 다 아니야. 아직 멀었어 갈 길. 자, HLB 사신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알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HLB 생명과학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보면 HLB는 셀트리온 같은 이제 개발해서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 HLB 생명과학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아마 판매 회사로서 그거를 염두에 놓고 만든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HLB 제약도 있어. 메디포럼 제약이라는 회사? 네. 메디포럼이 아니고 메디포럼 제약을 샀어. 그래서 HLB 제약이라고 회사가 이름이 바뀌었고, 그 HLB 제약이 이번에 그 경기도 향남 그 바란 그쪽에 있는 삼성제약의 공장을 하나 지난주에 인수를 해요. 지난주에. 아 삼성제약 거요? 삼성제약의 공장 하나 인수를 하고, 뭐 CGMP인가? 그러니까 미국의 신약을 허가를 하고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FDA에서 그 정해놓은 공장의 어떤 시설을 완비를 해야지. 규격이 있어요. 규격. 규격. 그거를 충족을 해야지 맞아요. 만들어서 팔 수가 있다라고 하네.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HLB 제약에서 삼성제약 그 공장 일부를 인수한 거를 이제 그런 전초 기지로서 활용하려고, 그것도 이제 그 FDA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그 시설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도 지난주에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돈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는데,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지난주 목요일에 오후에 갑자기 회사에서 공시가 나온 거야. 진양고 회장의 와이프가 주식을 갖고 있었겠지. HL 특수 관계자니까. 근데 그거를 팔아. 아 유튜브에 나왔었어요. 그치.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팔았는데 왜 팔았냐면 그 주식 담보대출로 돈을 빌렸는데 담보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고 그랬대.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갚아라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와이프 거를 갚았어. 그러면 자기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특별 관계자의 그 주식 처분에 대한 공시가 나왔고, 그거는 그 각 개별 주식에 있어서는 엄청난 악재거든.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 날 장이 딱 시작이 되려고 봤더니 주가가 안 움직여. 정지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HLB에서 무상증자를 하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인가 발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 때 악재가 떴잖아. 그거를 무상증자로서 막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한 40분인가 거래 정지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물론 HLB 생명과학은 폭락 직전까지 거의 올라왔어. 폭락 직전에 한 23,000원 정도 했는데 그게 14,500원인가 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2,000원인가 3,000원까지 다 거의 회복을 했어. 물론 아직 올라갈 게 많겠지. 왜냐면 3만 원에 산 사람들 많았을 테니까. 뭐 여하튼 이제 올라가고 있는 폭이 더 크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무상증자가 뭐냐? 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궁금하지 않지. 이제 보통 이제 무상증자가 있고 유상증자가 있는데, 네, 그렇죠. 유상증자는 회사가 또 돈이 없으니까 다시 주식을 액면가로 발행을 해서 500원짜리 액면가로 발행을 해서 그걸 이제 시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10,000원에 사는 거야. 네. 그걸 이제 유상증자야. 그래서 회사는 500원짜리지만 10,000원에 발행을 해서 사람들이 사게 되면 9,500원의 돈이 생기는 거지. 그걸 갖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든 빚을 갚든 새로운 투자 활동을 위해서 무슨 공장을 짓든 하는 거야. 그래서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물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걸 하나 봐.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대. 공장을 새로 만드는. 그럼 얘네가 뭔가 끈 건수를 하나 또 잡았나 보네. 계약권이 있나 보네. 라서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어. 근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주가 방어 차원에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사용이 되기도 해서, 일반적으로는 무상증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기여하는 게 맞아.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면 회사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이 나와버리면 더 많이 올라가. 기대감에 그렇지. 근데 떨어지는 데에서 무상증자를 때리면 그래도 떨어지는 거 막아주는 그런 역할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HLB가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HLB 기준으로 보면 3월 12일까지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었으면 그게 4월 1일이 되면 회사는 그 나한테 한 주를 더 줘. 나는 2주가 되는 거야. 어떻게 2주가 되지? 그게 1대1 무상증자야. 다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가고 있었던 주식 자체는 5,000원으로 깎여 1대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랑 좀 다른데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내 자본금을 2배로 늘리는 거야. 그래서 회사의 주머니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본 잉여금 안에는 이익 잉여금이 있고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 이익 잉여금이 있고 자본 잉여금은 뭐냐면 주식을 애당초 내가 상장을 하거나 유증을 했을 때 나는 액면가 500원이지만 사람들은 10,000원에 사면 9,500원에 돈이 들어오는 거야. 네. 그게 이제 주식 발행 초과 잉여금 해서 그 자본 잉여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산을 재평가 받음으로써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또 그 자산 뭐 재평가 잉여금이라 그 크게 3종류가 있는데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늘려면 이사회든 주총이든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렇죠. 허락 받아야죠. 갈 수가 있는 건데 자본 잉여금 안에 이 주식 발행 초과 잉여금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에서 결정해서 해버리면 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자본금을 갖고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을 갖고 자본금으로 다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에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본금이 230억 정도 돼. 근데 이번에 그 주식 발행 초과 잉여금이 뭐 4천억인가 5천억인가 있어. 그래서 그 돈을 230억을 빼서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거야.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지. 네. 무상증자 1대1. 그러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는 만큼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 다만 주식은 반 가격으로 낮춰져. 그래서 12일까지 갖고 있으면 4월 1일에는 주식을 하나를 더 받고 다만 이제 그러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시점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이제 3월 15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날을 보통 이제 권리락이라고 그래. 보통 이제 권리락도 있고 보통 배당 많이 주는 이제 은행이나 그런 데들은 이제 뭐 배당락이라는 게 있어. 배당 준 다음에 그만큼 주식이 좀 빠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배당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권리락이야. 그래서 3월 15일서부터는 주가가 갑자기 10,000원이었던 게 5,000원으로 거래가 돼. 그렇게 되면 주식의 양 자체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은 좀 무거워질 수가 있고 다만 주식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유통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저거 10만 원짜리인데 지금은 5만 원이네. 그거 한 주 사볼까? 그런 유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해. 근데 이제 그럼 액면 분할은 뭐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3년 전에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잖아.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자본금에 대한 변동이 없어. 다만 액면가를 바꿔버리는 거거든. 50분의 1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수가 지금 얼마냐면 몇 주나 될 것 같아? 삼성전자 주식수가? 대충? 생각해본 적 없지. 나도 한번 봤어. 삼성전자 주식수가 59억 주야. 네? 59억 주. 억이에요? 억? 오- 많이 아니고? 59억 주. 그 얘기는 즉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1억 1,000만 주 정도가 있었던 거야. 그걸 50배로 늘려버리니까 59억 주 정도가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액면가가 바뀌어버려 50분의 1로 바뀐 거야. 그걸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거거든. 여하튼 그래서 걔네들은 결국은 어쨌건 간에 액면 분할해서 4만 원짜리가 지금 한 8만 원까지 갔으니까 2배로 올랐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490조 정도 되거든. 네. 그럼 하이닉스는 그럼 얼마냐? 찾아보니까 이번에 100조 정도 된다라고 해. 근데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주식수가 7억 주야. 7억 주요? 그러니까 계속 회사가 무증을 하든 뭐 유증을 하든 하다 보면은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몇 억 주가 될 거야.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그런 중공업 애들 있지. 걔네들도 몇 억 주야. 원래 그게 추세예요, 그럼? 그렇게 늘리는 게? 뭐 추세라고는 볼 수는 없고. 몇십만 주만 이렇게 하도 거래하다 보니까 어. 억 주는 그래. 그렇더라.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HLB 같은 경우는 기존 주식수가 이제 5,300만 주가 되는데 이걸 이제 1대1 무중을 해버리면 뭐 1억 주가 넘는다. 그래서 주식이 무거워질 수는 있다. 다만 그 주식이 가벼워지게 되니까 유통이 좀 더 시장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주식의 총량이 늘어서 무거워지는 거고 그치, 주식 그치. 하나의 무게는 더 가벼워진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게 무상증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일 날 뭐가 있냐면 증선위에서 HLB가 허위 공시를 했다라고 해서
금감원이 이렇게 뭐 밝혔다라고 하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게 조선비즈라고 하는 그 언론을 통해서 누출이 됐잖아. 그러면서 이제 폭락 맞은 거거든. 그래서 원래 다음 주 10일에 증손위가 다시 열릴 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HLB 건이 상정이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몰라. 근데 상정될 수도 있고. 근데 상정된다고 하면 이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네 라고 결론이 나면 HLB는 또 한번 날아가는 거고 이거 검찰 조사로 넘겨야 돼서 우리는 못 건들겠어. 근데 우리 좀 금감원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또 좀 그렇고 일단 검찰 조사로 보내는데 이제 검찰로 갔는데 셀트리온 서정준 회장처럼 별거 아니네. 그냥 1억 몇천만 원 벌금 내시고 그냥 끝내시죠 라고 해서 끝날 수도 있는 거 몰라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HLB의 주주 연합 연대 뭐 그런 게 있대. 근데 그쪽에서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 우리 이번에 금감원 고발 들어간다. 근데 언제 들어가냐? 3월 10일 이후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증선위에서 혐의 없음이 나오든 혐의 있으면서 검찰로 넘기든 상관없이 일단 그 발표를 보고 우리는 무조건 검찰 고발을 할 거다. 금감원을. 그래서 왜냐? 일단은 걔네들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 야 금감원 니네가 이거 발설했어? 아니요. 야 금융이 니네가 발설했어? 아니요. 저희 아닌데요. 서로 아니야. 아니라고 하잖아. 근데 그 페일이라고 하는 게 프리 엔드에서 페일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부터는 반드시 이게 누출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쪽 주주 연대 사람들은 일단 증손위에 오기 전에 이게 누출이 된 거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누출된 거는 맞을 거다. 거기밖에 의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감원을 고발을 한다라고 해. 그래서 되게 지금 다음 주에 흥미진진해. 물론 이제 주주분들은 얼마나 속타고 애타. 근데 왜 우리 유튜버여가지고 욕을 몰라. 그 속상한 마음. 우리 그냥 얘기만 한 거잖아요. 있었어 일을 얘기를 한 건데 왜?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네. 웃었다 그거지. 나는 HLB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라고 생각을 하고. 샀네. 안 사셨어요? 매수 아까 지금 사신 거야 안 사신 거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요새 유튜브에서 주식 방송하는 애들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이거부터 하고 시작해. 그렇지. 우리도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 이거 매수 매도랑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그치? 그냥 현상을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어떤 그걸 그 둘러싼 이야기 신약 하는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둘러싼 금감원과 언론과 그 회사의 어떤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개요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렇게 거지. 얘기하면 돼.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그렇지. 실예들. 그래서 일단은 9만 원, 10만 원 물론 그 위에 가격대에서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2월 16일 날 봉변당한 거거든. 그렇죠. 조선비즈 기사 하나 그쵸, 갖다가. 그쵸. 근데 지금 분위기는 살살살 좀 바뀌고 있는데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 10일인가? 그때 가보고 결과에 따라서 또 향방이 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 무증까지 했기 때문에 12일에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권리락 후 4월 1일 날 주식을 하나씩 더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하고 주식을 산 이유는 거창하긴 해. 국내 최초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뭐 3차 치료제든 그러니까 글로벌 항암 신약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리보세나립이라고 하는 그게 FDA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 때문에 그 주식을 샀다라고 봐. 그게 맞을 것 같고. 근데 그 위에도 지지난주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또뭐 간암도 있고 파이프라인은 많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를 해서 이 회사 주식을 산 걸로 봐. 근데 하루아침에 지금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6만 원에 판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40% 50% 손해 봐가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또 산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갑자기 지금 다시 또 8만 원에 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주주연대가 다음 주 수요일 10일 지나서 결과랑 일단 상관없이 그 금감원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업무상 사실을 외부로 유출을 하면 안 되는데 유출한 거는 사실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라고 했으니 그거를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릴까요? 그것도 수사 들어간다고 치면 고발했으니까 어쨌든 잠깐만. 올해 안에 끝날려나? 그거를 한동훈 검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야. 뭐 LH가 아니고. 한동훈이. 근데 요즘 주식 시장이 약간 조종되는 좀 그런 분위기. 그렇지. 지난주 한 주 계속 조정 받았고 지난주 한 3주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지금 많이들 빠졌지. 그러니까 투자 연합회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투연
예, 그분들이 시위하던데 음. 어디죠? 그 우리나라 가장 큰 기관 돈 갖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자꾸 던진다고 아. 그래서 말이 많더라고요. 국민연금 나름대로 자기네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 예. 그러면 전체 자산에서 그 주식의 비중이 이제 너무 높아지는 거야. 음. 그러면 전체 리밸런싱을 해야 되니까 주식을 팔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이게- 없지.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거야. 그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비율을 맞춰야 되기 그치. 때문에 하는 건데 그치. 그거를 너무 그치. 기계적으로 한다 이거야. 시장 상황을 안 보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유예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자동으로 땡겨야 되니까 불만이 많다는 거지 시장에. 그러니까 그렇지. 개인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왔었잖아. 그 자산운용팀의 직원 수가 너무 모자르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왔던 게 일은 많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페이는 작고 뭐 요건 그런 욕대로 먹고. 요건 욕대로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또 안 그래도 미운털 박혔는데 주식까지 팔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코스피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그거는 기관에서 투자를 잘했다고 해서 어떤 성과가 인정이 된다네. 근데 다만 코스닥에 투자한 거는 어떤 성과로서 투자 이익을 많이 올렸다고 해도 그 성과 매기는 지표에 들어가 있지가 않대. 코스닥은. 그래서 기관은 그 코스닥을 그만큼 또 기피하는 게 있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해봤자 성과로서 내가 저걸 돌려받을 수 있는 지표 자체가 코스닥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잃으면 욕만 더럽게 먹는 거지. 그렇지. 일은 일대로 그래서 하고. HLB 주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빨리 우리도 코스피로 가자. 도저히 코스닥 이 개판 여기서 못 살겠다. 뭐 그런 것도 있어.